제주 4.3의 비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은 제주 4.3 사건 72주기입니다. 1947년 3월 1일 만세운동에서 경찰의 발포로 촉발된 제주 4.3 사건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미군 정식이던 1948년 4월 3일부터 이승만 정권 지하인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에 걸쳐 제주도에서는 수만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되었습니다.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인과 경찰, 우익청년단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제주도 전역이 피로 물들었고 무장대에게 희생된 이들도 많았습니다. 서귀포시 정방 폭포를 비롯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제주도의 주요 관광지 중 많은 곳이 민간인 학살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올해로 72주기를 맞았지만 제주 4.3 사건은 명칭조차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4.3을 좌익폭동이라고 주장하며 역사 왜곡에 앞장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듯 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진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위해선 명확한 진실 규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 보상이 이루어질 때 화해도 상생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벌써 72년이 흘렀습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바라는 제주도민들의 한 맺힌 세월이 더 길어지지 않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심리방역 전문가 간담회 관련 뉴스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3일 오전 경기도 청상왕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심리방역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심리방역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심리라는 것이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이 코로나 확산이나 방역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다면서 정책 결정에 있어 어떤 고려를 해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행정이라는 것은 언제나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너무 최상을 기대하고 거기에 맞춰 방심할 경우 피해는 더 클 수 있다면서 추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과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신민영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장, 이명수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 심리방역 전문가와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장, 이희영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앞으로는 심리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98년 이후 자살률 자체가 굉장히 급증했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 위기에 따른 상황에 대비해서 경기도 자살방지센터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 브리핑입니다. 경기도가 수도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의 병상 자원 확보와 운용에 대해 집중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정부 성모병원 유행은 의료자원 측면에서 시사점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단장은 의정부 성모병원은 경기 북부 지역의 의료기관이지만 그 영향은 서울시도 같이 받는다며 코로나 확진자, 진료의 부담뿐 아니라 병원의 기능이 일시 정지되면서 발생하는 필수 의료 공백에 대한 대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중환자 치료 병상 등 의료 자원 확보 및 중증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정부와 이웃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의정부 성모병원은 4월 1일부터 폐쇄 중이며 의료진 및 입원 환자 등 2,891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확진자는 총 29명이다. 이 중 도내 확진자는 24명으로 환자 10명, 보호자 4명, 간병인 4명, 간호사 2명, 미화원 2명, 기타 2명 등이다. 아울러 3월 17일 이후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간병인과 팔병동에서 퇴원한 307명의 명단을 확보해 관할 지자체에서 자가격리 및 검사가 실시되도록 조치했다.
현재 입원 중인 환자 130여 명을 의정부성모병원 인근 6개 병원으로 전원할 예정으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된 환자에 대해서는 퇴원 후 자택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임 단장은 의정부성모병원 일시 폐쇄에 따른 의료 공백 대책에 대해서도 밝혔다. 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 북부 지역 권역외상센터 운영과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 뇌졸중, 심혈관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중증 외상 환자는 서울 지역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경기 남부 권역외상센터로 이송 치료할 계획이며 응급 환자는 경기 북부 지역 응급의료기관, 심뇌활관 질환자는 서울대병원 등 서울 전문병원을 이용토록 조치했다. 은평성모병원, 상계백병원 등 서울 지역 응급의료센터에도 진료 합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해외 입국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를 국내 주소지 대신 해외로 별도 분류해달라고 방역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 입국으로 인해 발생한 확진자를 국내 주소지로 분류해 관리하면서 해외 입국 확진자가 많은 지자체의 방역 행정에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민들로부터 방역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도는 해외 입국으로 인한 확진자 통계 작성 시 주소지 시도 또는 시군구가 아닌 해외로 별도 분류해 관리하도록 방역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3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24명이 증가한 544명이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39.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동두천시를 포함해 도내 26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시군별로는 성남시 116명, 부천시 71명, 용인시 53명 순이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성남이 12.1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과천 10.3명, 군포 9.9명 순이다. 경기도 확진자 중 186명은 퇴원했고 현재 352명이 도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이다. 경기도 병상 운용 현황을 보면 3일 0시 기준 경기도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6곳, 성남시 의료원 1곳 및 도내 민간 상급종합병원 6곳의 협력으로 총 16개 병원의 483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72.3%인 349병상이다. 임 단장은 이날 코로나19 상황은 아직 끝난 게 아니며 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단장은 세계적으로 감염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안주하기보다는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도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벚꽃 구경하러 오지 마세요. 경기도가 4월의 첫째, 둘째 주말 동안 경기도 청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불법 노점상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고강도 물리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벚꽃 개화 시기 물리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을 마련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당초 도는 4월 초로 계획했던 봄꽃 축제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4월 3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경기도 청사 내부와 외곽 주차장, 인근 수원문화원에 대한 전면적인 차량 출입 통제를 실시한다. 또 4월 10일까지 도청사 정문 앞 도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불법 노점상 영업과 불법 주정차를 막을 예정이다. 경기도 청사 인근 팔달산 주요 산책로는 수원시와 합조해 4월 12일까지 불법 노점상과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도 청사 인근 도로에 봄꽃 관람 자제 등 물리적 거리두기 캠페인 동참을 호소하는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했다. 이런 물리적 거리두기 대책과 함께 경기도는 봄꽃 축제 취소에 대한 도민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8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기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봄꽃 축제를 진행한다. 예능 팟캐스트 잡스러운 연애 출연진과 함께 가수 권인하 씨가 출연해 다양한 사연과 노래 소개와 함께 물리적 거리두기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수도권으로 확산되면서 물리적 거리두기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부득이하게 산책을 하게 된다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2m 이상 다른 사람과 일정 거리를 두는 등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해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청정계곡 공동체 제한 공모 사업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2020년 청정계곡 공동체 제한 공모 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오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정계곡 공동체 제한 공모 사업은 도내 청정계곡과 25개 시군 하천 보건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치조직이나 상인회 등 마을 공동체의 자치력 증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공모 신청 자격은 도내 계곡 및 하천 불법 시설물, 철거 지역 25개 시군의 공동체 활동을 희망하는 모임 또는 마을 공동체, 청정계곡 보관, 유지 관리에 관심이 있는 주민 모임 및 단체, 청정계곡, 하천 주변의 마을 활성화를 위한 주민 모임 및 단체 등이며 단체 참여 시 마을 공동체 참여가 필수 사항이다. 공모 분야는 공동체 협동 경제 교육, 청정계곡 및 하천 보관, 유지 활동, 하천마을 계획, 수립, 마을 계곡 축제, 문화, 예술 접목, 활동 등이다. 도는 공모를 통해 5개 이상의 마을 공동체 모임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공동체에는 최대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홍보인 세비, 강사료, 임차료, 소모성 물품 구입비, 공연비, 체험비 등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체는 2020년 4월 20일까지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이번 사업은 청정계곡 및 하천, 보건지역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을 지원해 마을 공동체들의 주민자치 및 공동체 경제 역량 강화를 통한 건강한 공동체 생태계 조성 및 지역사회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